올여름 유독 덥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 기온과 또 열대야도 역대급 더위를 기록했습니다. 일평균 최고 기온은 1973년 이후 가장 높았고 열대야 일수는 2위였는데 온열 질환자도 20% 넘게 늘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양의 열기가 뜨겁게 내리쬐는 제주의 한 나물밭. 농민들은 모자와 팔토시, 장갑까지 온몸을 꽁꽁 싸맨 채 나무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불볕더위에도 작업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무장을 한 겁니다. 팔토시도 하고 너무 뜨거우니까 장갑 한 겹으로 못 껴, 두 겹 껴. 제주에도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제주 지역 일최고 평균 기온은 27.7도. 1973년 이후 가장 더운 해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열대야 일수는 평균 15일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기록적인 더위에 온열 질환자도 벌써 32명이 발생해 작년보다 23% 늘었고 특히 열탈지는 50% 증가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2도. 하지만 실제 야외 작업이 이뤄지는 바깥 온도를 측정해보니 35도 정도로 훨씬 무덥습니다. 늘어나는 온열 질환자에 제주도도 건설 현장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폭염 대응 점검반을 꾸리고 오는 9월까지 도내 120여 곳의 현장을 찾아 휴식시간 보장과 예방수칙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물 같은 경우는 제빙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수시로 이제 얼음이라든가 물을 떠다가 작업자들이 마시고 있고. 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에 뜨겁고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까지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극심한 무더위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도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제주의 인구 유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주 지역 순 유출 인구는 3,026명으로 지난해보다 38% 증가했습니다. 유출 인구 연령도 지난해 30대와 50대 중심에서 올해부터는 전 연령대로 확대됐습니다. 제주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3개월째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많은 순유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족한 일자리와 높은 물가, 주거비 부담과 생활 인프라 부족 등을 인구 유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자 해상풍력 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생태계 현황 조사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 포럼에서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 등 유럽 선진국의 경우 장기간 생물 감시를 통해 타당한 입지를 선정한다며 한국도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신지형 변호사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제주에너지공사에 10건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주민 설명회 자료 1건만 공개하고 풍황 데이터 등 5건은 존재조차 하지 않고 4건은 비공개 결제했다며 투명한 사업 추진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전부터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으로 쓰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정작 종이 상품권은 모자라고 선불카드는 재고가 떨어진 데다 앱 오류까지 생기면서 민원만 쌓이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탐나는 전으로 신청했던 박모 씨. 지원금 18만 원이 들어왔는데 정작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앱으로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예전 탐나는 전 카드로 들어왔고 새 카드로 옮기려 했지만 정책 수당이라서 이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제주시청으로 전화하라고 했고 시청은 3일째 전화 연결조차 안 됐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쓰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단 한 푼이 지금 급한 상황인데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하나도 제시한 게 없어요. 전부 안 된다 그러니까. 박 씨가 소비 쿠폰을 못 쓴 건 탐나는 전 앱의 시스템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전액 버튼 오류로 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 사전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내도 전혀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탐나는 전 선불카드 재고도 신청 첫날부터 바닥났습니다. 때문에 8월 말까지 온라인 신규 신청이 어렵고 종이형 상품권도 여유가 없는 상황. 게다가 예전 선불형 카드 데이터가 새로운 카드 회사로 넘어가지 않아 사용이 막힌 도민들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열흘 정도 일정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준비하다 보니 시간이 촉박했다는 입장입니다. 너무 급하게 처리한 거죠. 너무 급하게. 추가 발주는 들어갔는데 보통 3, 4주 걸려서 카드 발급이. 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며 탐나는 전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던 오영훈 제주도지사. 하지만 정작 종이 상품권과 선불형 카드 재고 확인은 물론 앱에 대한 점검도 없이 탐나는 전을 권장하면서 탐나는 전을 선택한 도민만 더 피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민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신청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까지 소비 쿠폰을 신청한 도민은 25만 4천여 명으로 전체 대상 66만 1천여 명의 43%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제주도는 사용 기한과 사용처 논란이 제기된 탐나는 전 종이 상품권 사용자에게 기한 내 사용을 독려하고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 신청은 내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고 모레부터는 요일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사실상 와해 상태인 4.3 중앙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에 나섭니다. 행안부는 현재 17명의 민간위원 가운데 11명이 공석이라는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정부 인사 시스템에서 명단을 검토하고 제주도와 관련 학계의 추천을 받아 이르면 다음 달 중 위원 위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4.3 위원 선임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위원 위촉으로 논란이 일기도 해 이번 선임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얼마 전 한약재로 쓰려고 껍질을 통째로 벗겨가는 바람에 말라 죽을 위기에 처했던 후박나무들이 황토를 바르는 응급치료를 받은 뒤 살아나고 있습니다. 새순이 돋아날 정도로 후박나무들의 건강 상태가 좋아져 생존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후박나무 140여 그루의 껍질이 벗겨진 채 발견된 한라산 기슭의 난데림입니다. 황토를 바르는 응급치료를 한 지 한 달 만에 나무를 살펴보려고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껍질이 벗겨진 후박나무에 물과 양분이 잘 흐르는지 나무 청진기를 꽂아봤습니다. 수목 활력도는 85로 아주 건강한 단계이고 고사 단계인 55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나뭇잎에서 광합성이 잘 되는지 보여주는 엽록소 농도 지수도 정상 수준인 40을 웃돌았습니다. 상처를 방치한 후박나무는 한두 달 만에 말라 죽어 잎이 모두 떨어지지만 껍질이 벗겨진 지 2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잎이 떨어지거나 누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복이 빠른 20-30년 된 젊은 후박나무에서는 붉은 빛이 도는 새순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에서 잎까지 생육하고 물을 올리고 양분을 올리는데 아직까지 단절되거나 이제 고사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돕는 조치를 계속 해주면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나무의사와 함께 후박나무 숲을 살려내기 위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100년이 넘어 회복력이 떨어지는 후박나무 8그루는 주사를 맞는 집중 치료 대상입니다. 나무에 주사하는 영양제입니다. 고농도 액상 비료가 들어있는데요. 마치 사람이 링거를 맞듯 이렇게 주사를 맞게 되면 나무가 되살아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후박나무들에도 수분이 증발하고 병해충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황토를 한 달 만에 다시 발라줬습니다. 제2차 도포 등 후속 조치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사전 순찰을 강화하여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후방나무들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껍질이 다른 나무보다 두꺼운 데다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상처 입은 후방나무들이 내년 봄에도 꽃을 다시 피울 수 있을지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이 당내 윤리위에 피소됐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따르면 고기철 신임 도당 위원장은 지난 제21대 대선을 앞둔 유세 현장에서 도당 관계자에게 폭언하고 폭행했다는 제소가 윤리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대해서는 당무감사 요청도 접수됐으며 최근 당직자 간 성추행 의혹도 제기돼 가해 당직자가 탈당 권고 처분을 받고 탈당했습니다. 도내 정당 현수막의 20%가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도내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전수조사한 결과 114건 가운데 26건이 5개 광고 불법을 위반해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설치 방법과 표시 기간 위반이 각각 11건과 10건이고 읍면동별 허용 수량 초과 5건 순입니다. 최근 도내 곳곳에서 일부 정당이 6.3 대선 부정선거란 현수막을 설치해 논란이 일었는데 제주도는 특별법 법령 이양 방식 등을 통해 별도의 관리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제주 시내 고등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여교사 성희롱 발언을 했다 적발됐습니다.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고등학생 10여 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여교사 2명의 외모를 평가하고 성적인 발언을 해 일부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며 봉사활동을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학교 측은 익명의 신고를 받고 조사했지만 학생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일부 대화 내용만 확인했고 또 다른 여교사들도 피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 구속 과정에서 재판 절차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의 구속 기간이 연장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안탄압 제주대책위원회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이 불법재판 피해자들의 보석 신청에 답하지 않고 판결을 미룬 채 구속기간 만료 3일 전에 연장한 것은 명백한 구속권 남용이라며 즉각 석방하고 판사를 중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도 등에 서식하는 아열대 식물이 한라산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산림청 난대 아열대 연구소는 국내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아열대 식물 방울 유령란을 최근 한라산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식물은 인도나 말레이시아 등에 분포하는 아열대, 열대성 식물로 파악됐는데 연구소는 기후변화의 가속도로 식물의 분포가 한반도 남단까지 확장된 사례로 분석했습니다. 모든 생활 숙박시설의 주거용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생활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용도 변경 신청을 한 생활 숙박시설에 대해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이행 강제금을 유예합니다. 또 복도 폭이 1.8m 미만인 시설도 강제금 부과 없이 화재 안전성 심사를 거쳐 1.5m로 완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내 생활 숙박시설 15,000실 가운데 19%가 영업신고 없이 운영 중이고 이 가운데 62%는 용도 변경을 위한 복도폭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월 제주 시내 특급 호텔에서 중국인 환전상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중국인 여성이 거액의 채무를 갚지 못해 여권을 담보로 빼앗기자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중국인 여성이 환전상에게 빼앗은 돈을 받은 또 다른 중국인 2명에게는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선고 공판은 9월 4일 열립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